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방부 권민석 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지금 국방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방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인력을 추방하고 이 군사 통제구역을 선포했다는 결정이 나온 이후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통일부와 협조해 우리 국민의 귀환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북한 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부터 북한이 개성공단의 무장병력을 늘린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직접적인 위협이나 도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 측 대북방송에 맞불 방송을 하고 대남전단을 살포하는 식의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이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봉쇄 조치를 하기 전부터 서부전선 남북관리구역 일대, 그러니까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일대의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미 최전방 지역 경계태세는 북한 핵실험 이후 강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대비태세도 한층 엄중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이 후방 국지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빼놓지 않고 육해공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지도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북한이 만일 싸움을 걸어올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국제사회의 눈이 북한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도발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다음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핵실험 이후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고 미사일 발사 이후엔 이동식 확성기 차량까지 전부 투입해 대북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확성기 조준 타격 등의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이 추가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이 전단을 향한 사격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4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리자 실제 고사총을 발사해 일부 탄두가 우리 측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점도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지난 8일 경비정 한 척을 NLL에 침범시켰습니다. 수차례 경고 통신도 무시한 채 300m를 침범한 경비정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일부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또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군을 자극한 다음 의도적으로 싸움을 유도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북한군의 도발 움직임을 억제하려면 대북공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군의 첨단 전략무기입니다. 미 전략무기는 북한 몰래 김정은의 집무실까지 타격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B-52 전략폭격기가 북한 핵실험 나흘 만인 지난달 10일 한반도에 파견돼 무력 시위를 벌였죠. 전략무기의 추가 파견이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B-2 스텔스 전폭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등이 한반도에 추가로 배치돼 압박 강도를 더하는 겁니다. 한미는 또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국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란 점을 재확인하고 대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와 미일은 이미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어 미국을 구심점으로 한일도 대북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